제가 영상을 저번 주 일요일날 올렸거든요. 을묘일주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을묘만 안 하냐고. 예. 을묘일주를 안 한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 쟁제됐으니까 뺏긴 거지 이제. 을묘일주를 이제 그래서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 했으니까. 을묘일주는 애초에 그 토라고 하는 재의 전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재의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일주예요. 어떠한 토라도 다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빼앗아 오는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기적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계묘년에 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비견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비견도 같이 쟁제하려고 하니까 쟁제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졌네요. 심지어 이 묘는 개수라고 하는 지식이라던가 자격을 겸비했죠. 그런 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재가 와서 쟁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툰다. 싸운다. 경쟁한다. 내 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쟁제된 것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까먹어서 못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쟁제가 뺏기기만 하겠냐고요? 아니겠죠.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때요? 단독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단독 보도. 빼앗아 온 거죠, 이거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원래 정화랑 무토랑 기토를 해야 되는데 을묘가 그 사이에 딱 치고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쟁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계묘년이라도 을묘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빼앗아 올 수도 있다. 근데 아무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주에 화와 토가 발달한 명이어야 계묘년에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쓰이겠다. 특히 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이런 조건에서는 이 계묘가 쟁제를 해서 잃거나 뭐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묘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전에는 쓰지 않았던 지식과 자격을 쓸 수 있는 운이 된 거예요. 감으로 하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공부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화가 중심으로 해서 토가 발달한 명은요. 내년을 기회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묘가 와가지고 흔들어 놓아서 쟁제에 노출돼서 한 번 나간 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해서 보면은 뭐 을묘는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뺏기거나 빼앗거나 전쟁같이 지나가겠네요. 제가 또 그 정화를 아침 드라마처럼 끊고 올리는 바람에 정화일관 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정화일관 분들도 이러고 가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편관의 편의입니다. 우리가 살인상생이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오리지널 살인상생은 이 살도 잘 끌어내야 되고요. 인성이. 그리고 일간이 인성도 잘 끌어내야 돼요. 생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살인상생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인상생 됐다는 것은요. 살이 무섭지 않을 정도로 일간과 체화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인데 나쁜 놈하고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거죠.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묘로 온 거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계묘 자체만 보면 수생목인데요. 수생목이 목생화까지 가는 힘이 약해요. 오히려 목이 있다고 해서 수생목 목생화가 아니라 수국화가 우선해서 일어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년하고는 다르죠. 인목은 화를 염두에 두고 목생화까지 갈 거를 생각해요. 인민의 임수를 끌어내는 게. 그래서 관인상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을 소화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정화가 다 나쁘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렸다가 악플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10%는 다 정화인데 다 나쁜 것이냐? 실망했다. 구독 취소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 먼저 좀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년을 잘 넘어가려면 그럼 화가 발달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일주로 놓으면 어떤 거예요? 정사일주가 되겠네요. 자, 정사일주의 사화는 묘를 설계하죠. 목생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목생화가 화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이 인성을 소화해내요. 정사일주는. 자, 근데 이 목생화가 되면은 수는 자연스럽게 목을 거쳐서 화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인상생이 일어났다가 되겠죠. 자, 정사일주라고 해서 계묘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살은 살이에요. 편관이고요. 이게 편관의 특징은 갑작스럽잖아요. 갑작스럽다, 예고 없다, 예고 없이 일어난다, 느닷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건 똑같다고요. 정사일주라고 해도. 근데 사화가 있으니까 어때요? 묘목을
설계해내서 살인상생을 결국 해내요. 그래서 여기는 살인상생이 끝까지 진행이 돼요.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전화위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평관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건 다른 일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사화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하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오히려 이 관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직업화가 된다 그러면은 평관을 직업으로 쓰는 거예요. 당연히 정규직을 얘기하긴 힘들지라도 임시직 형태, 계약직 형태, 뭔가 1년 정도 쓰일 수 있을 만한 별정직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사일주는 계묘년을 잘 쓰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토 같은 게 있다. 정사일주에 이러면은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하다. 직의 안정성이 완전하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사일주는 내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겁재가 있잖아요. 이 겁재가 공부하다 보면 천하에 죽일 놈 같은데 내년은 정사일주에 겁재가 도움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하게 쓰이던 명이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놀고 먹던 겁재가 도움을 주는 거죠. 내 친구가 도움을 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정사일주는 내년에 주변인들이 귀인처럼 작용할 여지가 커요. 힘들 때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겁재에 의해서 같이 감당하고 그런 친구라던가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계묘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월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화가 어디 하나라도 있으면요, 어떤 일간이더라도 계묘년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생목도 습도가 높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민년하고 좀 다른데 사화가 하나만 있어도 목생, 화까지 진행된 것만으로도 수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까지 안정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화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일간별로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지지의 사화가 한두 개만 있어도 꽤 긍정적이겠구나. 운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난 시간에 병화와 사화를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정사일주는 살인상생으로 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정사일주랑 뭔가 좀 비슷한 또 일주가 하나 있잖아요. 화기를 갖추고 있는 정미일주가 되죠. 얘도 안에 화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더 좋은 건 뭐예요? 얘도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미토의 물상은 뭐예요? 물 먹는 하마가 미토잖아요. 뭐 팔아야겠어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물 먹는 하마를 팔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웃을 게 아니라요. 웃을 게 아니라 진짜 물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미토는요, 수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흡수하고 품었다가요, 내보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미토예요. 그래서 물상으로는 백사장 같은 겁니다. 백사장 젖었다가 나갔다가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물 먹는 하마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겠지만은 물상 쪽으로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웃을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물상이나 어떤 직업군에 어울리는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토가 습기 제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계묘년이 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한 상태로 살인상생으로 왔지만은 미토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절된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사일주는 그냥 바로 계묘가 일단 들어오고 나서 해결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 계묘 전체를 끌어안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진행에 대한 충격이 다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미토가 식신이잖아요. 자, 식신이니까 이 정미일주는 미토로 무언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유지해주는 힘이고요. 근데 이게 편인에 의해서 도식된 거죠. 자, 식신이 도식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자유롭게 뭘 하던 사람이라면은 그게 안 돼요. 편인에 의해서 조절됐으니까 남의 조언이라던가 충고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격이라던가 문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식신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살인상생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미일주한테는. 근데 이게 제동 걸린 게 나쁜 거예요? 자격이나 문서를 운해서 요구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잘 소화해내면은 이 인성을 쓰죠. 너 이거 무자격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자격 갖춰가지고. 그러면은 계묘년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퀄리티가 생기죠.
품질이 좋아진다. 품질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사일주와 정밀주는 계면연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네요. 예, 습한 것도 해결이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살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인성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인성을 쓴다는 거는 그 공부를 해서 자격 갖춘 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인성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분명히 과를 이렇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IT 쪽으로 해서 나왔어. 컴퓨터를 잘해. 프로그램 개발을 완전히 도가 텄어. 근데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광고 대행사 이런 데 들어가요. IT를 공부했는데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성을 제대로 소화해서 쓸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공부한 것과 내가 직업으로 가지는 것이 일치해요. 일치해서 잘 써먹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공부한 것 따로 직업화한 것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갈 수 있는데 정밀주는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살인상생으로 들어온 거를 잘 끌어들인다. 이거 마치 준비하고 있다가 끌어들인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중에 을목이 있죠? 묘중에도 을목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됐어요? 해묘미라고 하는 삼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밀주는 일정 부분 계면연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문서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전화위복이 돼서 미월 끝나고 끝자락에 가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정사일주, 정밀주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을 봐야겠네요. 네, 정해일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관이 여기 편인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 정해일주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민년에서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민년이니까 정임 합도됐고 이 인해 합도됐죠. 예, 정해일주는 이민년이 꽤 괜찮잖아요. 합으로 끌어안았으니까 결정된다, 뭐 취직된다, 승진된다, 뭐 결혼한다, 합격한다, 뭐 온갖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어요, 이민년은. 그래서 온갖 긍정적인 수식어들을 다 갖다 붙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민년에서 어떻게 넘어왔어요? 계면연으로 넘어왔네요. 계면연의 계수로 바뀌었죠, 임수가. 힘들게 하는 구조가 됐네요. 해, 묘로 연결돼서요. 습도는 더 높아졌어요. 습도가 더 높아지니까 목생화가 안 되죠, 잘. 목생화에 걸림이 생겨요. 인성으로 소화하는 거에 걸림이 생겼으니까 이 살을 소화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정관에서 편관으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남편에서 나쁜 놈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1년 동안 남자가 자기 승질 잘 참고 있다가 계면연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싹 돌변하는 거예요. 자, 취직을 했어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정관이니까 계약서 제대로 썼어요. 편관의 살인상생으로 갑자기 넘어갔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관의 말이 바뀌어요, 갑자기. 보너스 이만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겠대. 네가 좀 이해를 하래.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정화 입장에서는 이 계묘연을 거부할 수가 없는 형태로 들어왔어요. 살인상생이잖아. 인성으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잖아요. 인성 중심으로. 참아야 되죠. 참는다, 버틴다, 견뎌낸다가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화일관은 기본이 견뎌낸다, 참는다인데 살인상생이니까 그거를 진짜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성패가 완전히 갈릴 거예요. 사주에 따라서 견디는 게 가능한 사주가 있을 거고요. 안 되는 사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정해일주니까. 그래서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절정을 찍을 거냐면은 여름에 아마 절정을 지나게 될 겁니다. 미월까지 갈 때. 그래서 여름을 지나서 8, 9월이라고 하는 신유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운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관살 혼잡으로 왔어요. 관살 혼잡으로.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관에 대한 갈등이죠. 남편, 직장,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의 행운이 변질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이 습화돼서 생긴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까지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일주들은 계묘연에 우울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방법은 화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일단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기 텐션을 광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밝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틀어박혀 있으면 더 습화되고 젖은 나무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화를 불러오는 거는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고요. 방심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극복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어려운 것은 틀림없다. 정사일주와 비교할 때 차이가 굉장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가중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정유일주를 볼까요?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5분 일주는 정유일주에서 자꾸 안 올리고 있어. 한 3달 됐을 거예요, 지금. 안 올린 지 2달 됐나? 네. 오늘 하필 또 정유일이네? 편제로 인성을 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유일주는 내년을 맞이하는 게 좀 다르겠네요. 다른 일주들이랑. 다른 사람들은 살인상생으로 왔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태도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정유일주는 묘라고 하는 인성으로 이거를 소화하는 거를 분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겠네요. 제극인이 돼서 인성을 못 받아들인다가 아니에요. 인성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건데 제극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수용을 내가 분별해서 받아들이겠다예요. 그러면은 정유일주는 살인상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기준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내 방식대로 요구하는 거를 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유일주도 일정 부분 어때요? 계묘년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만은 나름 전화이복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운은 아닌 거예요. 다만 살로 들어왔잖아요. 살. 기존의 어떤 규칙이라던가 외부의 조건에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요, 처음에 운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싫어한다라는 감정이 우선 생겨요. 싫어한다, 달가워하지 않는다, 불편하다로부터 출발해요. 시작점이.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습도 조절이 됐고요. 살을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싫어했지만 긍정적이다. 운의 끝에 가면은 긍정적 형태로 살을 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제가 간접적으로는 금생수까지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생살까지 가서 살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싫어하는 직업이라던가 직이 주어진 건데, 일이 주어진 건데 그걸 충분히 자기 식대로 소화를 해서 직업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기가 없지만은 살인상생이 조절된 상태로 어쨌든 편관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묘유충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충을 제발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놈이잖아요. 계묘년만 뚝 떼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거 극해서라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절이 되죠. 조절이 되고 제극인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 있는 문서다 이러면은 그 문서를 판별하는 능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계묘년의 정화는요, 문서를 잘못 잡아요. 문서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운에서 부동산 사기 같은 거 조심하셔야겠죠. 문서가 이상하잖아요. 살을 달고 있는 인성의 문서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문서란 소리예요. 작정하고 그런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짜고 치면은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재해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유일주들은 내년에 확인을 거친다. 확인을 하는 것 때문에 살인상생의 피해를 덜 받는 거예요. 문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다 되어 있는지 세금을 냈는지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요. 관공서 돌아다니면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지금은 일지 중심으로 얘기하지만요, 그냥 월에 있어도 그렇다. 년에 있어도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 다 염두에서 보셔야 돼요. 월에 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정유일주를 봤고요.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 혹시 정묘일주 분 계세요? 다행히도 여긴 없네요. 자, 정묘일주 안 그래도 인성이 일지에 있는데 또 왔죠? 개수가 더해졌죠? 인성이 굉장히 습화된 거예요, 이거는. 가중된 거잖아요, 편인이. 편인이 있다고 해서 살을 소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묘는 목생화를 염두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왕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가 따라오죠. 예, 건강 문제가 1차적으로 생긴다. 건강 문제만 오겠어요? 예, 여긴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라던가 뭐 분열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편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여기 스파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되기가 정말 어려운 형태, 만성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밀주분들은 내년에 힘들다고 하면서 제발 혼자 해결하지 말라고. 혼자 뭐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정신과 가는 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창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도움받고 좋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정밀주분들은 내년이 쉽지 않은 운이 돼요. 아마 정화일간 중에서 가장 힘든 일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밀주분들은 그런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 신체적인 건강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편인이 왕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네, 식상에 문제가 되죠. 식상이라고 하는 신체적 토잖아요. 신체적 문제까지 연결돼요. 토는 또 소화기관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생식기 문제, 뭐 위장, 소화기관 이런 쪽으로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네, 내년에는 종합병원처럼 들어온다. 네, 병원을 꼭 가서 검진까지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빼고서라도 그냥 보면은 인성으로 뭔가 공부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쓰는데 문제가 따라온 거예요. 살인 상생으로 와서 문제까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구설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잘린다던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자격을 쓰는 거에 문제가 따라온 거예요. 인성으로 잘 쓰고 있는 거에 살인 상생으로 연결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사화 같은 게 하나만 있어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사화가 없다 그러면 옆에 사화가 있는 사람을 한 명 두세요.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막 웃으시는데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이게 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에는 사람들도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정묘일주한테. 보통 힘든 운에서 인간관계가 구별이 돼요. 운이 힘들어지고 내가 막 어려워질 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잖아요. 힘든 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그거예요. 내 편하고 저기 구별되는 거. 자, 근데 내년에는 누가 내 편이에요? 사화가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된다고요. 옆에 내 친구가 도움이 되는데 딱 보니까 사화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옆에 두면은 어느 정도 완충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딴 게 인연법이 아니라. 그래서 사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살이 문제를 안 일으킬 정도가 되면 되잖아요. 무게합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무토 말고는 개수를 조절할 만한 게 없어 보이죠? 기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식신이니까 식신 제살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개수를 조절할 수 없어요. 식신으로는. 무토만이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들어오는 게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은 정묘일주가 무토가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에 외부적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요.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묘일주들은 내년에 조심해야 된다. 몸과 마음이 아프다라는 명제는 정묘일주를 염두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운에 무토가 있어도 일정 부분 긍정적 작용을 하죠. 대운에 있는 거는. 그래서 무토가 있거나 사화가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시면 돼요. 힘들 때 그런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지 이러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소주도 사주고 이러잖아요. 기토 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어서 갔는데 돈도 내가 써야 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연법으로 작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자인 거예요, 인자. 좋은 인연으로 연결되는. 식상이 그러니까 아주 화생토가 잘 되고 왕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힘들죠, 내년은.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그래도 있어요. 있으면 일단 어디에 있더라도 있으면 영향을 행사해요. 시에 있든 연에 있든 월에 있든 그런 거 막 너무 따지고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요. 근데 시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사주의 프로그램은 연월일시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무토가 시에 있어요. 언제 해결이 된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맞을 거 다 두드려 맞고 만신창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갑자기 무토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시의 무토예요. 그래도 되는 게 어디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또 갑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묘일주는 계묘연이 아주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라. 자, 정축일주가 계묘연을 만나요.
미토하고는 너무 다르죠. 미토는 그 살인 상생된 기둥을 어느 정도 품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수가 두렵겠어요? 정밀주가? 미토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예, 개수 그냥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인성도 소화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삼합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축이라고 하는 식신 안에 개수 평관이 있죠. 자, 식신 안에 평관, 지장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장간 얘기 잘 안 하긴 하지만은 무시할 건 아니거든요. 평관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숨어 있던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많은 종양이 있다고 쳐도 그게 양성이면 문제가 안 되죠. 그래도 양성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우린 때려고 하잖아요, 그 종양들을. 그거랑 똑같아요. 식신 안의 평관. 몸에 숨어 있는데 악성화 되지 않은 거.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악성화가 되네요. 이건 약간 비약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악성화가 됐는데 이게 살인상생으로 왔는데 해결이 안 되네요.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정축일주는 계면이 쉽지 않네요. 뭐 종묘만큼은 아니더라도, 왜 종묘만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상했던 거잖아요. 지장간이 나왔다는 거는요, 일정 부분 예고되어 있던 게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온 게 아니라 축중에서 나갔으니까, 아, 내가 왠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내년에 딱 드러나요, 그게. 그러니까 예상했던 문제가 드러났고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악순환인 거예요.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를 조심해야 돼요? 건강 문제, 네. 화생토, 토가 약하죠? 위장 문제, 비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겠네요. 이럴 때 이제 뭘 조심해야 돼요? 식중독이라던가 속취하는 거 조심해야죠. 자, 정축일주가 자영업을 하면서 음식을 판다? 내년에 위생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위생 문제. 이런 때 김밥 만들어서 팔다가 막 집단 식중독 걸려가지고 영업 전기 두드려 맞고 과태료 물고 이럴 수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죠. 식신으로 뭘 하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살인 상생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식신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년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축일주분들은 계묘년을 그냥 지나가기가 어렵다. 일단 일이 터진다. 일이 터지는데 해결을 해야겠죠. 화나 토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뒤늦게 수습한다. 다시 연결된다. 만약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폐업한다.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그런 위생이라던가 주변 정리 정돈을 잘 해야겠다. 이게 습화되어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랑 똑같잖아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예, 그거 뭐 다 닦았는데 여기 한 군데 안 닦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축일주분들은 정밀주분들하고 다르게 어려움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보면은, 예, 살인상생으로 온 게 수생목, 목생화가 한 번에 다 안 가는 거, 끝까지 안 가는 거. 그래서 편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사주가 습도가 높을수록 길게 가고요. 습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는, 뭐 병화가 있다거나 무토가 있다거나 조토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소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전화 위복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을 소화한 명들은요, 그 운을 지나고 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힘든 거를 견뎌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자부심 막 이렇게 막 왜 그러겠어요. 힘들었는데 다 견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 전에 나를 봤을 땐 애기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필들이 미필 무시하잖아. 군대 어디 갔다 왔냐? 더 힘든데 갔다 오면 더 자부심 느끼고. 그런 게 다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에너지로. 그래서 계묘연이 마냥 나쁜 게 아니라 잘만 소화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레벨업 한다. 정신적으로 단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능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한 거고요. 자, 무토. 자, 정제의 정관이에요. 재생관 잘 됐네요. 자, 정제가 합의됐죠. 정제가 합의됐으니까 무토는 자기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겠네요. 판단이 된다. 판단 가능. 그래서 무토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되겠네요. 예, 이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만나던 배우, 이성이 있어요. 연애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 계묘연에 책임지고 결정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결정한다는 게 이혼이라던가, 예, 뭐 헤어짐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책임지는 형태의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중이다라고 하는 무토들은 내년에 다 판결이 나서 이혼 가능해지는 운처럼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미뤄오던 것들,
판단이 잘 안 됐던 것들은 대부분 이때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제로 왔잖아요. 실속이 중요해지죠. 실속파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이민년에는 재생 잘 됐으니까 투자하고 막 어떻게 자산 불리려고 하고 되지도 않는데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실속파로 변제됐으니까 다 정리하겠죠. 자,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 만약에 주식으로 손해보고 있다, 부동산 떨어졌다, 내년에 다 정리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끌고 가겠다? 화가 발달하면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정리할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사주 보고 말을 하셔야지 그거를. 네, 네. 쉽게 정리 안 되잖아요. 정제인데 본전 생각 자꾸 나는 게 정제운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인성이 있어야 견디는 거고요. 인성이 없으면은 이 재생관된 걸 못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 보더라도 아깝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뭔가 쓰임새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재생관이니까 관까지 어쨌든 머무르는 힘이 있잖아요. 네, 취직된다, 승진한다, 합격한다. 네, 다 되네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민년의 그런 망상적인 거에서 깨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실을 자각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내년에는 무게가 합된 상태에서 관을 달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결혼을 뭐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쉽냐고. 일단은 결혼하러 갔는데 뭐 이제 상견례 하러 갔어. 인사하러 갔어. 싫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갔는데, 막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해요, 부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관으로 달고 왔을 때는 대체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운이 되겠네요. 정제로 왔으니까 뭔가 취득이라던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관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달고 왔습니다. 네, 정상적 거래를 해서 소유하겠다. 네, 그래서 내 무토일관 분들이 내년에 집 사도 될까요? 네, 운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대로 진행이 돼서 소유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소유를 얘기하려면 인성적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서를 소유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이제 판단해서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실속 있게 가는 운이 돼요. 이민년에는 이거는 실속이 아니잖아요. 막무가내로 막 진행하고 부풀리고 막 그렇게 사업 확장하고 이런 운이잖아요. 뭔가 계획 없이. 근데 여기는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실속 있게 변하는 운이 돼버렸죠.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은 내년이 상당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지는 형태의 운처럼 쓸 수 있어요. 뭐 나쁘게 얘기할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도 마치 병화일관 분들처럼요. 정신을 차리는 듯 해요. 정신 차리는 듯. 돈을 안 벌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 좀 취직해 볼까? 막 생활비 약간 좀 떨어지는 게 걱정도 되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하게 되죠. 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바뀌는 게 개묘년의 무토들이에요. 완전하게 실속 중심으로 가요. 안정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재의 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재의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하겠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 그 벌렸던 게 있으면은 거기서 알짜배기만 남기겠다. 그래서 조절하고 털어내고 정리하고 이런 형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토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겠지만은 일주별로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긍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방식만 조금 다르다. 네,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자일주. 무자일주가 이민년에 굉장히 동적이었을 거예요. 무자일주는 원래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로 되어 있잖아요. 일지 정제들은 계산해서 움직여요. 계산해서, 계획해서. 계산이 안 되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이러면은 웬만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하는 만큼 피드백이 와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무자일주예요. 그래서 쫌생이죠. 내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뭐가 안 오면은 돈을 안 쓰려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자기가 돈 쓰겠다라고 하면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쓰는 거야.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저 사람하고 사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돈 안 쓰는 게 무자일주들이에요. 얼마나 쫌스러워. 근데 그러한 쫌스러운 무자일주들마저 대인배처럼 되는 운이 이민년이죠. 대인배잖아요. 자수 끌어가서 재생 살라고. 편제로 재생 편제로 뻥치잖아요, 뻥.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작년이 굉장히 동적이었다고요. 예, 자기 쫌스러운 부분을 다 숨기고 대인배인 것 같고 막 쿨하고 막 이런 형태로 보였을 거예요. 돌려 말하면 뭐예요? 실속이 전혀 없었다. 원래 투자도 안 하는 양반이 이민년 만나서 투자했을 거라고요.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살로 훅 빠져나갔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자수는 축적하잖아요, 축적. 그러니까 무자일주가 주식에서 날렸다는 건요, 그냥 날라간 게 아니에요. 예, 5년간 1억을 모았는데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게. 축적해서 모았던 게 날라간 거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속도 조절하는 게 중요했다고요. 조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격이 컸겠죠. 자, 그래서 무자일주가 개묘년이 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수습하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뭐 이렇게 재생살돼가지고 일이 벌어졌거나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럴 때 수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요. 예, 동력. 구체적인 해결 방법. 수습을 어떻게 해요? 관으로 하는 거예요. 관으로 하겠다는 건 뭐예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빚을 많이 졌어요. 관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출이요? 누가 대출을 어떻게 해결해? 돈 나간 거를. 예.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하거나 파산까지는 가지지 않을 거예요. 파산은 편관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정관이면은 그 정도로 감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예요?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해결이에요. 보장하는 해결이 되는 거죠. 편관은 보장되지 않은 해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살은 해결 방법이 똑같은 관이더라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거고요. 결국 뭐예요? 재생살로 벌어진 걸 수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자일주는 수습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사주 구조가 좋아서 투자 같은 걸 하지 않았던 무자일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재의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증폭되는 거예요. 증대되는 거죠. 확실한 안정으로 그 관을 본 거니까 내가 해온 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일주 분들이 연애를 오래 해왔다 이러면은 내년이 거의 결혼하는 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가 안 돼요, 이때는. 무시가 불가능하죠. 이민년까지는 무시할 수 있어요. 결혼하자 그래도 아니 나중에 하자 이러고 이제 막 미룰 수 있는데, 개묘년에는 무시가 안 되는 게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와요. 작년까지는 여자친구만 결혼하자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 아빠도 결혼하라 그러고 우리 엄마도 결혼하라 그러고 주변 친구들 다 결혼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결혼 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운이죠, 운. 사회적 분위기가 운이라고요. 개묘년의 분위기가 무자일주를 압박하는 거라고요. 드러났잖아요. 무자일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네, 숨기는 거예요. 제일 잘해요, 무자일주들. 여러분들 뭐 애인이라던가 남편이라던가 무자일주다. 꽁쳐놓은 돈이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액자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하다가 딱 뒤에 보면 막 지폐 발견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비밀 계좌를 만들어줘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딱 가가지고 비밀 계좌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은 나 말고는 쳐다볼 수 없는 계좌들을 만들어줘요. 무자일주들 분명히 비트코인 한두 개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배우자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걸 숨기는데 여기 숨겨져요? 안 숨겨진다고요. 그래서 드러나서 공식화되고 인정받고 애인 없는 줄 알았더니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일주 분들은 그렇게 죄를 드러내서 인정까지 받는다. 그래서 수습하고 뭐 이민년에 벌었던 걸 정리하는 거고요. 이게 긍정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진까지 연결이 돼요. 관으로 인정받는 것까지. 그냥 무자일주 하면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재생관까지 가면은 그 일에 대한 인정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묘형이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화가 있어서 이 자묘형의 수생목이 잘 안 되는 것까지 해결을 하면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죠. 그냥 무자일주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화까지 있으면은 진행이 빠르게 일어나겠다. 진행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는 운이에요. 뭐를 하더라도 관의 그런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자일주 분들은 개묘연을 아주 잘 씁니다. 있던 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요. 투자 안 했던 사람이라면 뭐 안정적인 이런 운에서 오히려 적금이 유리하죠. 재생관 적금이잖아요, 이거. 재생살 적금이 아니라 선물 옵션 하는 거예요. 돈이 훅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뭐 이자만 받는 건데 뭔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는 심지어 우리 보면 이금융권에서 막 이자 10%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가요. 만약에 간다 그래도 무조건 5천만 원 이내에서 하려고 해요. 되게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이자 불려 나간 형태로 재의 안정이 확실해진다.
결혼도 그런 재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인이 있고요. 무호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게 잘못 보면은 재생관이 어이구 관인상생까지 왔네? 아유 너무 좋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갈 리가 없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정제는요 수생목 목생화가 아니라 수국화가 더 부각이 돼요. 내년에 수는 수생목 목생화가 아니에요. 수국화가 더 강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인에 대한 어떤 거예요? 검증이 요구될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무월주가 제 관에 검증이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소명하세요 하죠.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날라온다고요. 세무서에서 막 이거 뭐냐라고 날라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소명이 정당하게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게 아니라, 소명이 잘못돼가지고 막 세금 더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성에 대한 가치를 재산정하는 운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집 살 때 다 어떻게 벌었고 어디서 온 돈인지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갈수록 집 사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인성은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관, 관인상생이니까 재관으로 뭐가 이렇게 승진하고 합격하고 직장도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대체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인성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재로 이렇게 검증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히려 달고 와요. 근데 이 절차가 잘 가죠.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재관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되기 위한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토는 사실 어떻게 봐도 계묘연이 나쁘다라고 할 만한 운이 아닌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겠지만은 인정만 잘 받고 안정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보다 더 탄탄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내 소득이라던가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조금 약간 실현의 시기처럼 오지만은 지나가면은 오히려 그 대출도 더 잘 나오고 경력도 더 인정받고 이력으로 다 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돼서 이게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수국화되는 걸 우선해서 보시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무월주더라도 목이 달려있는 무월주와 달려있지 않은 무월주가 또 다르겠죠.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생 목에 목생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에 대한 인정, 승진, 재증식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무호일주라고 하더라도요, 사주에 목이, 특히 천간에 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내년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쓰입니다. 간목도 괜찮고 을목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 무호일주다 이러면은 내년에 재생관이 바로 이렇게 승진으로 연결이 돼요. 이직을 해도 더 높이 연봉 받고요. 직급도 더 올라가요. 당연히 합격은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그런 형태로 해서 목이 달린 무호일주는 극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재극인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극인을 하는 거에 정관이 따라오는 걸 보시면 돼요. 검증 받는데 기관을 끼고 하는 검증 같은 거다.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다 연계되는 시스템에서 재극인이 일어난다. 만약에 사주 구조가 그게 뭐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운에서 집값 조정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집값 거의 떨어집니다. 이렇게 있으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월주분들 이제 1주택자 이러면은 내년에 집값 잘 떨어지는 곳에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무월주 봤고요. 자, 무진일주는 조금 달라요. 자, 왜 다르다고 했을까? 이럴 때 이제 지장간 같은 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진 중에 뭐가 있어요? 개수 정제가 있죠. 자, 무자일주보다 더 독하죠? 무자일주는 그래도 숨겼다라는 게 보이긴 하잖아요. 여기 숨긴 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비상금을 어디다가 숨긴 거예요? 친구 차 트렁크에다가 숨긴 거예요. 집에다가 숨긴 것도 아니야.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요. 안 보이는 곳에. 자, 무자일주는 바람 피면은 보인다고요. 그래도 피는 게. 들킬 수 있다고. 여기는 잘 안 들켜요. 완전히 저기 저 끝에 비상금 안에 비상금 같은 개념이에요. 진중께서 근데 드러났죠. 자, 그래서 무진일주는 이 재를 운용할 생각을 해요. 운용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재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정재로 무언가 한다. 이게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은 무자일주도 결혼이고요. 무진일주도 결혼이지만은 여기는 어때요?
애인을 만나온 게 아무도 모르게 만나오다가 비밀 연애가 드러나는 순간 같은 거예요. 드러난 걸로도 충격적인데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죠. 관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게 무진일주의 개묘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나쁘지 않죠. 오히려 숨겼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탈세한 돈이잖아요. 그냥 정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꽁쳐두고 있던 돈이죠. 그거를 양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정제로 드러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숨겨뒀던 것들을 꺼내가지고 투자도 하고 인정도 받고 소득신고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 운이에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당한 지출이 일어나겠네요. 정당한 지출. 쟁제적 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관으로 이렇게 설기까지 되니까 수생목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약간 은행이든 뭐든 이렇게 돈이 수수료처럼 빠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이것도 예측된 거죠. 진중에서 나갔으니까. 어떻겠어요? 뭐 아이들 교육비로 적금 든 게 뭐 이렇게 이제 만료가 됐다던가, 뭐 이제 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이제 쓰인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무진일주는 개묘연에 지출이 일어난다. 근데 그 지출은 대체로 쓰이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출이다. 뭔가 만기가 돼서 만기 된 걸로 뭔가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금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드러났는데 어떻게 돼요? 관이 됐잖아요. 제가 관에 귀속된 거죠. 비상금 들켜서 와이프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방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진중 개수가 드러난 거, 과거에 했던 거, 모아왔던 게 관에 의해서 조절되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견까지 조절된 거예요. 예. 다시 숨길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사주가 나쁘게 흘러가는 무진일주라고 한다면은 들킨다예요. 들킨다. 배우자가 좀 의심스러웠는데 개묘연이 왔다. 무진일주다 이러면은 이럴 때 이제 사설탐정 붙이시면 돼요. 딱 들켜요, 바로. 예. 언제 들키겠어요? 가까우면 개축 월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어른이든 일진이든 그런 데서 계속 드러날 때마다 찾으시면 돼요. 내년 같은 때는. 그러면 이 흔적을 남겨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딱 흔적 남기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무진일주는 그게 부정이겠냐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잖아요. 바람 피는 거 잡히고, 숨긴 거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귀속시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인정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해왔던 것들을. 그래서 무진일주도 어떻게 해요? 꽤 좋은 운이죠. 이게 이제 비견이기 때문에요. 네, 비약을 시키면은 이런 운에서 동업도 할 수 있고요. 비견하고 뭔가 함께해서 규모 있게 나갈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해요. 네, 좋습니다. 재관으로 올 때는 정제가 책임이고 관이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는 거고요. 결혼을 하면 자유가 구속되죠. 힘들잖아요. 자유가 구속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안정되는 거라고요, 그게. 예, 돈도 내 마음대로 쓰다가 이제 허락받고 써야 되니까 안정인 거죠. 마음대로 쓸 때는 술값이고 뭐고 다 내가 내다가 이런 운에서는 이제 그만하자가 되는 거죠.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실 앞문 막아놓고 선생님만 왔다 갔다 하라 그랬거든요. 애들은 다 뒤로 다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들만 앞문.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강의도 안 되고 예, 권위의식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더라. 예. 지금 할 게 산더미 같은데 시간 내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원래 경금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개묘년을 볼 때는요, 이민년에서 온 거를 염두하고 보면은 운이 좀 더 잘 읽혀요. 이민년에 뭔가를 했는데 하던 게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신일주는 이민년에 어떻게 했어요? 진행이 빨랐죠. 빠르다.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빠른 것 와중에서도 신금이 인신충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충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생목이 되는 식신생재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검증하면서 간다, 물어보면서 한다, 천천히 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 얘기해요, 이민년에는. 근데 이게 실속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요. 실속은 별로 없이 그냥 확장하는 개념으로만 진행이 돼요. 무신일주 이민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개묘연이 됐으니까 바뀐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요, 여기도 정리가 일어나요. 털어낸다. 털어내는 게 조정하는 거예요.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인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민년에 무신일주
비트코인도 사고 알트코인도 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막 루나코인 막 이런 거 샀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개묘년에는 종목에 대한 정리, 비트코인 하나 남기고 다 정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사업이나 뭔가 일을 진행했던 사람, 진행 안 할 수가 없죠. 이민년이니까. 신중에 임수 났으니까 이건 기회잖아요. 많은 무신일주분들이 이민년은 기회처럼 생각하고 일을 벌렸을 텐데 그게 뭔가 대단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될 것처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묘년에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한다고 털어낸다고 실속을 차린다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관이라고 하는 예, 정관까지 연결됐죠. 정제가 정관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정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무신일주들은요, 개묘년에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털어내게 될 거고요. 정리해서 실속 있게 가는 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이 직접적인 금생수는 아니지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는 재물적 안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민년부터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무신일주는 기본적으로 털어내는 운이 됩니다. 예, 손해를 당연히 감수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민년에 다 이득만 받겠냐고요. 예, 그래서 무신일주는 내년이 어때요? 예, 재미가 없어요. 이민년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뭔가를 막 했을 거예요. 신났을 거라고. 주식 투자하고 뭐 하고 다 올라가고 뭐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개묘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신일주분들은 그런 정도로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인일주는 혼잡이 됐네요. 자, 혼잡이 됐으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직업에 대한 갈등이죠. 그러면은 무인일주분들은 내년에 상담을 하려고 한 이유가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이직해도 될까요? 네. 그만둬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직을 왜 하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내년에 이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민년까지는 그냥 재생 살로 연계됐고 살이 가중됐으니까 그냥 참으면서 할만해요. 그냥 주어진 거고. 근데 개묘년이 되니까 개수 때문에 어때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받고 있지? 남들하고 비교했는데 자기는 연봉이 막 10% 더 낮아요. 이거 억울하겠죠, 당연히. 내가 몸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혼잡까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직을 쓰는 거에 대한 갈등. 그래서 내년에는 이직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다. 무인일주는. 이직이라던가 뭐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연봉 협상에 대해서 갈등적 구조를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본인 빼고 다 알았던 거예요. 남들은 다 얘기했을 거라고. 야, 너 그거 돈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더 받아야지. 근데 자기가 무시했잖아요. 이민년에는. 근데 이제는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토일관들은 내년에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다? 실감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그냥 무시됐던 것들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면은 이동을 하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돈이 만족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네. 여름 끝나고 가을에 하세요. 이러면 돼요. 가을에 하세요. 이게 동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한다고 좋겠냐고요. 갈등하는 운인데 이동했는데 갈등은 남아있을 거라고요. 갔는데 또 만족이 안 될 거라고요. 똑같다 이거예요. 업그레이드인 줄 알았는데 옆그레이드예요. 옆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름까지 갈등 상황 다 겪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하세요 마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때는 그냥 7월 지나서 결정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가면 딱 판단이 서요.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결혼이라던가 이런 게 결정이 잘 안 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혼잡된 것 때문에 재해로 결정했는데 목이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좀 결정하기가 힘든 운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늦게 결정하면 돼요. 그런 월 운에서 금 들어올 때 경신월, 신유월 이렇게 될 때 결정하면은 이런 혼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결론이 나요. 그래서 무일주는 그런 갈등이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반부에 후반기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토 다 했죠? 까먹은 거 없죠 제가? 네, 또 을묘일주처럼 넘어갈까봐. 무술 안 했구나. 자, 무술일주 어때요? 고집불통이죠? 단식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네, 무술주 딱 보면 아유 고집스럽겠네. 말 잘 안 듣겠네. 남의 말 잘 안 듣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년은 어때요? 그 고집을 모조리 꺾어두죠. 네, 그래서 무술주 내년에 어떻다?
예, 약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한 운입니다. 그래서 무술일주는 환골탈퇴하는 운이에요. 탈퇴죠? 퇴 맞나요? 퇴가 아니라 퇴죠. 이게 무토 자체도 조토예요. 마른 땅이라고요. 높다고요. 에베레스트라고요. 근데 개수를 끌어들여서 합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낮추는 것 같죠. 술토도 여기 더해져서 더 높아졌는데 묘목으로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계묘년을 천간 지지 다 합으로 끌어안는 운이 돼요. 이렇게 되면 무토는 이 무술일주는 그 고중스러운 거, 고집 센 거, 외골수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절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외부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 운이 돼요. 맞춘다. 근데 이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정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무술일주가 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내년에는 잘 통할 여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민년에 취직이 쉬웠겠어요? 안 됐을 확률이 더 높아요. 고집 세서, 자존심 세서. 나 그런데 안 가. 여기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놀고 먹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일하기 좋은 때가 된다. 자기가 눈을 낮추고요.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고집을 꺾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개선돼요. 아이가 무술일주다. 말 듣는다고요, 이럴 때는. 듣는 운이라고 해서 막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그걸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극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관을 인정한다. 어른 말을 인정한다. 이렇게 들으셔도 무방해요. 무진일주는 진중개수를 꺼내서 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무술일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무토일간들은 제 관으로 들어와서 인정되고 결론 나고 정리하고 실속 챙기고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보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기토는 다르겠죠. 자, 기토는 제일 먼저 볼 때 습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애초에 비슷한 기토 일간분들이 있는데 계묘년에는 재생살로거든요. 네, 살이 커진다, 재생살된다. 평관은 운에서 올 때는 부정적이죠. 느닷없다. 갑자기 훅 들어와서 진행되는 걸 얘기해요. 사주가 습도가 높은 명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건강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돼요? 재탈이 일어나요. 재탈, 건강, 플러스 구설. 관제 구설이라고 하는데요. 관제까지는 안 가는 게 지지의 살이기 때문에 관제까지 가지진 않아요. 구설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천간에 근데 편관이 있고 재생살되면은 관제수까지 가요. 구설로 시작해가지고 직장을 잃는 것까지 간다고요. 잘리는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습도 조절이 안 돼 있으면은 재생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토는 개수가 정제니까 실속으로 가지만은 여기에는 편재로 왔어요. 편재니까 뭐예요?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운용하는 형태가 돼. 쟤를 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쟤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살을 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동반했다는 소리예요. 리스크를 동반해. 그래서 이런 운에 조절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돈 나가고요. 건강도 잃어요. 투자했는데 망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조절돼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이 리스크 투자는 어때요? 하이 리턴이잖아요. 조절 잘 돼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쓴다 이러면 돈도 되고 건강도 오히려 좋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일간은 무토하고는 완전 다르게 흘러간다. 여기는 원래 기토의 능력 중에 하나는 수를 다루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토일간들은 그냥 정신 차려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돼 있다던가 갑자기 다 잃고 막 이상하게 거지처럼 돼 있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무토는 보이거든요. 토국수 하는 게 보여서 옆에서 쟤 주식하고 있구나, 코인하고 있구나, 부동산 투자했구나 보이거든요. 기토는 자기가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 전에는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무토하고 수를 다루는 게 다르고요. 여기 편재 재생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무토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기토가 재생살되는데 그 도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성공하는 일주들이 있어요. 기사일주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은 되죠? 정인이잖아요, 정인. 정인으로 어떻게 해요? 살을 잘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정인의 능력. 기다린다. 인내한다. 버틴다.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면 내년에 기토일간인데 뭔가 투자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팔고 나면 올라가요. 좀만 더 기다려야지. 하루만 더 참았으면 수익 나는데 안 되나 보다 하고 뺐는데 막 올라가죠. 그래서 인성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장기 투자라던가 그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투자가 잘 돼요. 그래서 기사일주는
잘 견디면은 재생살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에도 없던 진행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평관은 그냥 그렇게 느닷없이 진행이 돼요. 사주 안에 평관이 있어야 진행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그래도 인지를 하지. 기사일주에 무관이다 이러면은 뭐 내년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렸더니 재생살로 진행된 게 살인상생, 화생토까지 연결돼서 나한테 귀속됐잖아요. 제가 빠져나간 게 귀속된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커져서 돌아왔잖아요. 수생목, 목생화가, 화생토까지. 그래서 사화가 있는 기토들은 기사일주만 꼭 한정해서 보지 마시고요. 내년에 득재, 그리고 전화위복, 뭐 이런 걸로 연결되겠죠. 재생살이니까요. 승진이라던가 취직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일주는 내년이 준비된 운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정인으로 자격을 갖춘 상황인데요. 그 자격을 쓸만한 운이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자격 갖추면 뭐해? 쓰이지도 않고 막 공인중개사 따놨는데 안 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장롱면허 따놓고 운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이런 운에서는 그러한 공부한 것들이 제대로 쓰이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한 것처럼 맞아서 이렇게 좋아지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기사일주분들 옆에서 뭐 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수저 하나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담그면 돼요, 내년에. 자, 그러면은 기사일주는 아주 잘 끌어들여서 좋아지는데 여기 기해일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살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생살이 일어나네요. 자, 수생목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관으로 지출된 거예요. 재가 있는 사람이 관운이 오면은 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제가 관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에너지가 관으로 흘러갔잖아요. 정관으로 가면 정당하게 나간 거고요. 평관으로 가면은 억울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정재의 살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지출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희기가 갈리는 명이 되는데요. 사주에, 기토가 토국수를 하는 게 어때요? 기토의 토국수는요, 수가 흐를 때 거스르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기토 일간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무토는 토를 보면은 막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주도해서.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주변에 흐름이 있으면 그냥 묻어가는 듯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기일주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게 재생살이지만은 사주 구조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주변 흐름에 잘 편승해서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 했는데 소득을 얻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불합리하면 재생살로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지출이 일어나고 건강 문제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습해져 있잖아요, 사주가. 해수도 습하고 기토도 습하고 다 습하잖아요. 비습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건강도 만성적 형태로 진행이 돼서요. 치료도 잘 안 되고요. 고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악화되는 형태의 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화가 있으면 돼요. 사화든 병화든 화가 있어주면은 이렇게 살로 나간 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좋아지더라. 일단 느닷없이 일은 진행이 되고 지출이 일어났는데 피드백 되더라. 커져서 금액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계묘년이 운에 이렇게 끌려가요, 자기가. 운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목이 왔잖아요. 해수가 바로 끌려나가는데 운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일주 분들은 내년에 호불호가 강하게 갈릴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보통은 재탈로 연결됩니다. 정제가 편관으로 나가는. 재는 몸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강이거든요. 살로 나가면은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이 오버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치를 넘어가서. 그래서 재생살 되는 사람들 특징이 야근하고 잠 안 자고 과로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게 재생살의 특징이거든요. 내년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일주 분들은. 무리해서 뭐를 하면은 건강까지 나간다고요. 투자도 어떻게 해요? 빚내서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살 달고 오는 애 투자하는 거 빚내서 하거든요. 빚을 내서 하거나 남의 돈 끌어와서 하거나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빚지면 되는데 왜 엄마 아빠 돈 가져가서 이렇게 하냐고.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기일주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자, 기울주는 이 재생살된 운을 식신제살하잖아요, 밑에서.
이게 식신제살이 뭐예요? 일지식신으로 살을 제거하는 거니까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살의 오늘 어려움이나 위기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출은 일어나겠죠. 재생살이니까. 근데 이거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게 기후 일주다.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자, 근데 수습이 잘 안 돼요. 자, 왜 안 될까요? 얘 때문에. 식신제살에 왜 재가 껴있냐고요. 식신제살은 무재여야 살이 제거가 되죠. 근데 재가 껴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살을 또 키우잖아요. 그래서 기후일주 내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식신제살 한 줄 알았는데 재생살 되어서 혹은 식신생제로 넘어가서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에 항상 내년에 마지막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기울주들은 개묘년 끝자락에 가서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불씨 하나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가 참 쉽지 않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내년에. 네, 재생살 와도 크게 좋아지지 않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 재관이 업으로 주어져요. 업무 가중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뭐 기울주분들은 내년에 그 자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점검에 점검을 더 해야 됩니다. 서류 다 해서 넘겼는데 하나가 빠져 있다던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세스코 직원이다. 다 자본주의인데 벌레 한 마리가 알 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살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묘유충으로 왔기 때문에요. 초기에 그런 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항상 뒤돌아보면은 그런 문제가 다시 터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빚 다 묶어서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하나를 안 넣었네, 거기에다가. 그건 나중에 따로 갚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운이다. 그거를 빼고는 어쨌든 식신제살은 제살이에요. 제살되기 때문에 재생살로 온 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쪽으로는 갑니다. 그래도 다른 기토일간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재생살 두드려 맞고 막 힘들어할 때 여기는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좀 힘든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주분들은 개묘년에 그런 것만 신경 쓰면은 식신제살로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운이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묘의 평관을 쓰던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자,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무 스트레스예요. 가중된 거예요. 직업적 가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때요? 야근, 무리,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면 마지막에는 건강 문제로 연결이 되겠네요. 습해지니까 이게 정신적 건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묘일주분들, 습도가 높은 분들 내년에 암검진을 받으셔라. 네. 습이 높은 명들은요 적체됩니다. 적체되고 이게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불가능해요. 이게 형 무슨 문제냐면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누적돼서 간다는 거예요. 몸에 그런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악성으로 확 돌변한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기묘일주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당하게 쉬면서 해라. 제발 여가 좀 즐겨라. 스트레스 제발 그만 받아라. 근데 이제 거부할 수 있겠냐고. 재생살로 왔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화를 불러와야겠죠? 네, 화를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달라져서 나오잖아요. 집에서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네, 술 마실 때는 좋지. 화니까. 근데 깨고 나면은 힘들고 어지럽고 막 더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환희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술 깨고 나서. 근데 운동하고 나면은 달라져요. 그런 게. 화를 불러오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기묘일주분들은 이렇게 과로하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남의 일도 떠맡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내가 7시에 퇴근할까 말까 하는데 막 9시, 10시 넘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이제 여름에 그런 게 가중될 거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 풀고 일을 좀 덜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은 괜찮아지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자, 개묘년에 기미.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어떻게 보인다 딱 나와야죠. 나쁘지 않죠? 왜 나쁘지 않아요? 미토 때문에 묘미가 합의됐는데 미토는 기본적으로 온도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습도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개묘년이 되게 습도가 높아서 목이 꼬인 상태로 왔는데 이걸 만나니까 살짝 펴지죠.
등굽었던 허리가 살짝 펴지는 거랑 똑같아요. 네, 김일주 분들 내년에 진짜 허리가 좀 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현재가 재생살된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을 쓰는 거예요. 평관도 관이죠. 평관이 관인데 자꾸 관을 생각 안 하고 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살이 두려워요? 김일주가 힘이 강한데? 일간이 편관보다 강하면 그걸 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관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직업이라고요. 정관하고 비슷하다고요. 결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직업화해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재생 살로 왔으니까 뭐예요? 임기제죠, 임기제. 선거 나가면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눈에서. 물론 이제 천간에 이런 목이 연결된 걸 봐야겠지만은 그럴듯 하잖아요. 재생 살로 온 게. 노조 선거 이런 거 나가면 될 수 있다니까요. 김일주. 이미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미이기 때문에. 원래 기미들은 사업적 수완이라던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게 강해요. 이렇게 했으면 뭐 규합하기 좋죠. 자기 세력을. 이거는 삼합이기 때문에요. 삼합은 목적을 띠고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성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동호회 활동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호회 장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사주공부가 져서 사주공부 모임 갔는데 거기에서 반장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고. 그래서 계묘년을 적극적으로 끌어쓴다. 재생살 편제로 평관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예, 한 번에 고위직으로 간다거나 발탁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일주는 좋다. 고속 승진한다. 근데 승진을 얘기하기 애매한 게 애초에 김일주는 독립적 성향이라서요. 남 밑에서 일 잘 안 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나와서 자기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김일주들이에요. 김일주도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나중에 내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하면서 빼가고 있는 거예요. 고객 리스트 빼가고 있고 노하우 빼가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딱 계묘년 같은 때에 독립을 해요. 네, 그래서 승진이거나 또는 이제 독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립해서 자기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습도가 높아지거나 건강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네, 오히려 건강해지죠. 이런 눈에서. 이민년보다 더 낫잖아요. 김일주한테는. 이민년의 인목은 막 목에 조한, 토가 연결돼가지고 목국토도 막 잘 안 되고 이럴 텐데 여기는 정확하게 묘목으로 와서 목국토를 잘 하죠. 그래서 김일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운 중에 하나예요. 문제될 것이 없다. 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김일주는 밤을 새더라도 어때요? 밤 그까이 거 새고 말지 막 이러면서 잘 새요. 바카스 먹고 핫식스 먹고. 그러면 나머지 주는 왜 못 새는 거예요? 바카스를 안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바카스 갖다 주면 돼요. 잘 새라고. 근데 사실 바카스가 혹사시키는 거죠, 몸을. 졸린데 잠이 안 오잖아요. 잘못하면은. 자야 되는데, 사람이 회복하려면은. 그래서 김일주하고 귀축을 비교해 보자고요. 자,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네요. 습한 것도 해결이 안 되고요. 묘목은 더 꼬이죠. 김일주 못지않게 재생살이 꼬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살이 꼬여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여기는 쭉중의 개수로 나왔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내년에 투자하거나 운용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상황을 조심해야 돼요. 김일주처럼 비견이 일제히 있으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재생살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더욱더 꼬여서 한 번 꼬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풀리잖아요.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사화에 달려있네요. 병하나. 얘들이 실마리예요. 얘들이 있으면은 실마리를 잡아요. 그거 하나 풀면 다 풀리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내년에 맡아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독박 쓸 수 있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별로 하지도 않은데 남들이 다 하는 건데 자기가 독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서는요. 서둘러서 초기에 시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봄철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자기한테 뭔가 주어지는 것들을 책임지고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 주어진다. 조심하셔야 돼요. 너 가게 일 잘했으니까 오늘부터 지점장 해. 네가 점장해. 이러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막 문제 생기면은 힘들어지고 일이 더 가중돼서 막 건강도 나빠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시작하는 거 여름 다 지나서 뭔가 맡아서 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묘년의 핵심은요. 묘라는 글자가 꼬이는지 풀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주에서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없다. 그러면은 미월, 기미월 지나서 하라고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근데 계면연에 서둘러서 뭘 하게 되면은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사건, 사고로 연결돼요. 특히나 재생살이니까 여기 틀림없이 구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는 말이 구설이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글 쓰는 게 구설이에요. 그 글 한 번 잘못 쓰면은 경찰서에서 전화와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글 쓰셨죠? 네, 와서 조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막 조사관이 범죄자 취급한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하고 이제 또 판결 나면은 구약식 벌금 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 내세요 막 이렇게 난다고요. 기록이 또 남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소문나고 안 좋은 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유튜브 미국 회사니까 안 걸리겠지 해서 막 악플 쓰시고 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기밀자하고 다르다. 자, 그래서 기토를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여기는 건강, 사고, 구설, 탈재, 손재라고 봐야겠죠. 손재.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진행은 만성적으로 만성화돼서 진행이 계속 일어나는 거, 해결이 쉽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구조가 좋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처럼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구조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러면은 7월, 양력으로 7월이고 기미월이 될 거예요. 이때를 건너서 천천히 늦게 결정하는 것들이 유리한 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기토일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제하고 정관은요,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것들이 들어온 거라서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정제, 정관은. 정제운이잖아요, 무토가. 누가 봐도 야, 너 잘 어울린다. 와이프랑 뭔가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가족들도 다 인정하고요. 공인돼서 들어오는 여자가 되는데 편제는 아니라고요. 그게 검증되거나 인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느닷없이 들어온 거고 인정도 받기 힘들고 사건을 몰고 오고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가 그렇게 희귀가 갈린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경금. 자, 경금이 계묘년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추락. 하는 것은 날개가 얘는 있다예요. 예. 네. 아, 너무 이 말 하나 생각하려고 3시간을 고민을 했네. 네. 아,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일간별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계묘년은 날개가 있다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진짜 문제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진짜 전 재산 다 까먹게 생겼는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계묘년은 자,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민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식신의 편제였고요. 경금 입장에서는 이민년이 어때요? 아, 살판 났어요, 완전히. 경금일간들 웬만하면은 이민년이 꽤 좋았을 거예요. 경금일간이 나빴다? 그럼 그건 사주가 이민년에 불리한 사주니까 그런 거고요. 그냥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 생재가 어때요? 대단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죠. 뭐 될 것도 아닌데 막 서둘러서 이렇게 재미있게 한 거예요. 뭐가 될 것처럼. 편제가 인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될 것처럼 재밌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수가 경금을 끌어내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면은 이민년이 웬만하면은 대단히 만족됐을 거예요. 행복지수도 꽤 높았을 거고요. 뭔가 하는 게 신나서 막 결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민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것들이 어때요? 이때는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잖아요. 편직신이 편재, 이거 유흥적 코드잖아요. 재미있다, 신난다, 뭐 이런 거 노는 거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묘는 어때요? 자, 일단은 임수가 개수로 바뀐 것 때문에 속도감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진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동기부여가 떨어진 거예요. 신나서 하던 거에서 갑자기 신나지 않게 된 거예요. 한 번씩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3 때까지. 수능 100일 남았는데 PC방에서 밤샜어요. 너무 재밌어. 와, 어떻게 이렇게 재밌냐? 그래서 20살 돼서 저는 이제 독립을 했어요. 하숙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게임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요. 왜 재밌었을까, 그때? 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재밌었구나. 아무도 통제 안 하니까 더 재미가 없으니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환경이 바뀌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고 그래서 좀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운이라고요. 계묘년이 이민년에는 그냥 막 재밌어서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락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재미없어진다. 동기가 없어진다. 속도가 안 난다.
그리고 정제가 뭐예요? 현실감이죠. 자, 그러면은 편제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편제는 현실감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건데, 시작한 건데. 근데 여기는 해볼 만큼 해보니까 의미 없더라. 현실적으로 내 위치는 여기더라. 그래서 이 정제가 뭐를 하냐면은 자신의 위치라던가 현재를 인식하게 만들어요. 자, 이거를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아, 누가 이렇게 먼저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 네. 주제 파악됐다. 아주 단순하죠. 이민년에는 주제도 모르고 막 나대다가 개묘년에는 경금이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해보니까 이 정도구나. 이 이상은 안 되겠구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민년에 일을 하던 사람이 개묘년을 만나면은 이때는 재미있어서 그냥 했는데 이때는 뭐예요? 얼마나 돈이 되지인지 따지기 시작하고요. 재미가 중심인 게 아니라 결과가 더 중요해지죠. 이때는 사람이 막 모이는 게 재밌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사람이 얼마 모였네, 성에 안 차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제는 재미보다는 뭐예요? 이거는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더 예민해졌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경금일간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업을 해요. 이민년에는 어때요? 몇 명이 모이더라도 너무 재미있게 그냥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놀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때는, 모여서 노는 건 좋은데, 이 인당 10,000원씩 받으니까 돈이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미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하고 개묘년을 느끼는 게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근데 그게 나쁘기만 하냐고요? 날개가 있다면서요? 자, 정제니까 어떻게 돼요? 실속 있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계획까지 포함되죠. 네, 현실감 있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상관 생제로 가니까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형태의 운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꿈과 이상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년에 결혼한 경금이 있다면은 개묘년부터는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알콩달콩 신혼이에요, 그냥. 이때는 한 번씩 싸우겠네요. 돈 때문에 싸우고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각되더라. 그래서 경금한테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재미없다. 재미없다. 개묘년이 이민년에 비해서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경금들이 다 재미없고 다 막 이렇게 추락하는 것 같고 그러겠냐고요. 이민년을 그렇게 안 살았으면 되잖아요. 이민년에 그 속보와 함께 안 살았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경진일주가 개묘년을 만났다. 자, 보면은 진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계수 상관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상관은 일반적 상관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생각이잖아요. 편인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서 구체화된 거예요. 그게 심지어 정제로 재극인까지 됐죠. 자, 그러면 경진일주 개묘는 어때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운이죠. 현실로 일어난다. 경진일주는 이민년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민년 임수로 막 신나가지고 편인 제대로 썼는데 이어지는 개묘년에서도 어때요? 속도감은 좀 떨어지고 뭐 현실감 이런 게 더 커졌지만 어때요?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그래서 경진일주는 재극인 된 걸로 인성을 이제 조절하고요. 이 생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바꾼다. 그런 것들을 상관으로 내어놓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경진일주는 개묘연에 내가 생각하고 진행하고 이러던 것을요, 확인시키는 운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속 있게 하고요, 꽤 긍정적인 운이에요. 재를 얻잖아요, 재적 안정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민년에서 그렇게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제대로 날개가 달려있죠. 다시 푸드덕거리면서 뭔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역시나 습도가 높다. 이렇게 습도가 높게 되면 어떻다고요?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겠어요? 초창기에는 시행착오 좀 겪으면서 진행이 되겠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가을로 넘어가고 이렇게 후반부가 되면은 제대로 확인이 돼서요, 재를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재를 얻는다, 득재한다, 뭔가 결과값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는 실속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겠다. 당연히 이런 습을 해소해주는 뭐 화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이유는 천천히 하기 때문이에요. 여유 있게 하는 거고요. 타이밍 봐가면서 제때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화가 없으면은 타이밍 안 봐가면서 막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날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진일주만 날개가 있겠어요? 경술일주도 어느 정도 있겠네요. 자, 경진일주는 진주의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요. 재물이라던가 돈 같은 것도 연결이 돼요. 제가 생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경술일주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경진일주가 돈이라던가 재물이라던가 경제적인 거라던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경술일주는 이 술토하고 계묘는 큰 접점이 없죠. 여기도 약간 고지식하잖아요. 무술일주 마냥 자기 생각이 짙고 잘 안 바뀌고 보수적이고 이런 사주인데 정제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내년에 성향이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일어나요. 인식이 바뀐다. 술토의 고집이 어느 정도 꺾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외부 상황이 어떻다? 내가 지금 생각한 거랑 밖에 진행된 상황이 어느 정도 다르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선생님이면은 이럴 때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되다가. 그래서 이런 재극인이 된 게 현실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현실 감각을 깨운다. 이민년까지는 그런 현실 감각, 뭐 이런 실감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경술일주는. 근데 이럴 때는 이민년에 그냥 좋아서 했던 게 이럴 때는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인식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민년하고 하던 패턴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경술일주예요. 경술일주 분들이 고집불통인 분들이 계시면은 올해는 잔소리를 해도 괜찮다. 그전엔 잔소리를 해도 튕겨내던 사람이 계묘년에는 받아들이게 된다. 그거는 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술일주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상관으로 꺼내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돈을 얘기할 수 없는 운이에요. 경진일주에 비해서 돈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밖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상관생재니까 목적 지향적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주를 배우는 경술일주 분이 있다 이러면은 내년에 공부가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잘 돼요.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이론들이 머리에 가득하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다 돌고 돌다가 여기 딱 오신 거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한테 그게 머릿속에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깨지죠. 그게 제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쟁제인데 쟁제 좋다 그러고 충인데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눈에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관까지 달고 왔으니까 검증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술일주 분들은 계묘연에 배운 것을 써먹어요. 써먹는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 되게. 그래도 뭐 돈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운이긴 해요. 경술일주 분들은. 현실 감각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돈보다는. 그래서 경진일주는 돈 얘기하시면 되고 경술일주 부분은 현실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계묘연을 나름 괜찮게 써요. 예, 나쁘지 않죠? 자, 중요한 거는 경호일주가 과연 좋겠냐 이거예요. 상관생재가 재생관 됐네? 관이 강해지네? 승진하겠네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더 우선될 수 있다고요. 이게 갑오일주처럼 5를 달고 있는 거랑 달라요. 여기는 상관을 조절하니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관의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상관 경관이죠. 자, 상관 경관 한마디로 뭐예요? 구설이잖아요. 불만.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재생관돼서 관이 강해져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상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갈등, 부딪힘. 이게 이제 이직이라던가 이런 걸로 연결은 웬만하면 잘 안 되긴 해요. 목이 그래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은 수생목의 목세가 잘 안 되면서도 그 사이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상관하고 관이 부딪히는 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직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돈 때문에 못하죠. 생활의 안정 때문에. 이직하려고 했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막 떠오르는 거야. 한 300만 원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이직하면 안 찍힐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이직운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운이죠. 경호일주한테는. 그래서 관이 막 커져가지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상관 경관 되는 거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관 경관으로 인해서 관에 대한 문제와 리스크를 야기하는 운이에요. 자, 경호일주가
만약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울주 여자다. 상관 경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남편한테 잔소리한다. 뭐라고 한다. 예, 그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예,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밥 차려주면서 하잖아.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밥 차려주면서 잔소리하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차려주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집에라도 안 들어오겠는데 얻어먹으려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제가 어떤 거예요? 상관 경관을 아슬아슬하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 예, 그래서 이게 이민년이었잖아요. 어때요? 이 인목은 목생화를 생각하고 수생목을 해요. 수를 끌어들이는데 아, 이렇게 하면 오화까지 가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인목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목생화가 안 일어나고 건너뛰어서 수국화가 먼저 일어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관 경관이다. 불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다. 갈등이 일어난다. 그전에는 그냥 해봤는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승진누락이 돼요. 그래도 관제까지 안 가는 건 어쨌든 모양이라도 목생화처럼 제 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제까지 가지진 않아요. 근데 구설은 거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월주분들은 내년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 욕을 친구한테 했는데 그 친구를 타고 들어가 그 상사까지 가요. 저희 부하 직원 누구누구가 상사가 뭐 어쩌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 주고 싶잖아. 누락되는 거예요. 구설 타고. 그래서 내년에 말 조심해야 되고요. 키보드 조심해야 되고요. 예, 비밀 얘기 막 주변에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예, 다 이렇게 알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월주는 좋을 것처럼 왔는데 생각보다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운이 되겠네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년 건너뛰어야지. 특히 상반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경자일주 상관이 재를 달고 있네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상관 투관됐잖아요.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상관 기지를 상관으로 뭘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근데 그 드러내는 거에 대한 타겟팅이 정제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유 없이 뭘 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해서 한다가 되죠. 꼴대로 한다. 그래서 경자 일간들은 개묘연이 꽤 긍정적인 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민년만큼 막 신나고 재밌고 좋지는 않은데 여기 상관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능력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만약에 강의하는 능력이다 이러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재라고 하는 결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한테는 일간한테는 재지만은 결과값으로 연결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수생목이 끝자락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경자일주는 내년에 좋아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돈도 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특히나 뭐 사주에 토가 너무 많아서 억압되어 있던 상관이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가 많았던 경자일주다 이러면은 내년 유튜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안 냈잖아요. 억압되어 있으니까 눈치 보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눈치 안 보고 소신 발언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슈퍼챗으로 막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기 정말 좋은 운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경자일주인데 내년 유튜브 대박이 나려고 하시는지 하시거든요. 지금 유튜브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자일주분들은 이런 게 잘 된 구조예요. 자기 에너지를 잘 쓰는 운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재미는 없겠죠. 이민년에 비해서.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제외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경금 남은 거랑 개수까지 한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